오늘은 이제 12신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12신살은 삼합에서 나와요, 삼합. 그래서 이 삼합이라는 거는, 이게 봄이 있고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단계인지, 다음 단계인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라면, 인간 세상이, 내가 중심에 있다면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이 12신살이. 그래서 내가 이 사유축 그룹에 있다면 이 신자지는 내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앞서가는 사람이고 이 뒤에 사람은 내가 밟아왔고 내가 지나왔던 그 길을 따라오는 그런 뒤따라오는 사람, 즉 여기는 후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선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는 동지, 동무, 친구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반대 그룹은 삼합으로 이제 좀 부딪히는 그룹, 나랑 잘 안 맞는 그룹, 나랑 섞이기 힘든 그룹, 이런 형태를 의미해서 여기는 적으로 간주를 하죠. 나랑 잘 안 맞다, 반대 성향이다, 이런 식으로 이 12신살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신살을 원리가 이 삼합에 들어있다는 거죠. 삼합에. 그래서 이 해묘미는 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봄이 되는 거고, 신자지는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겨울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유축은 금이 왕이니까 금을 따라서 금국이 되고, 인호술은 이 중심이 화를 해가지고 오화를 해가지고 화국이 되고, 그래서 이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이 가장 어린 애고 이 수가 가장 늙은 애라는 얘기죠. 얘가 많이 늙어있다, 얘가. 그 다음에 금은 가을이 되면서 그 겨울을 낳아주는 그런 역할이 하니까 겨울의 후배가 되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려면은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자진한테는 사유축이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축의 선배는 신자진이 되는 거고 신자진의 후배는 사유축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유축의 선배는 신자진, 후배는 인호술. 인호술도 마찬가지로 인호술 여름이 되려면 봄을 지나와야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이 해묘미가 후배고 인호술이 자기가 이제 자기 동무 친구고 사유축이 선배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큰 맥락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은 항상 나보다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높이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개념이죠. 내가 뭐 200만원 벌 때는 300만원 벌려고 하고, 300만원 벌려면 400만원 벌려고 하고, 내가 어떤 주임이었을 때는 대리를 바라보고 있고, 대리가 되면은 과장을 바라보고 있고, 과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과장에 있으면 차장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형태로 항상 사람은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거에 갈망, 어떤 목표 지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서가 있는 에너지의 인간적인 부분도 사람도 관심이나 이런 게 잘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도 그런 쪽에 자꾸 관심이 가게 되고, 그래서 선배인지 후배인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과장이라면 차장을 어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후배는 이게 대리가 되겠죠. 그래서 선배가 차장이 되는 거고 후배가 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서간 그 그룹에 해당하는 인자들을 자기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고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또 배울 점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신살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자진 수국 이거를 보면은 여기가 지살 장성 화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를 명확히 외우기보다는 신자진 있으면 얘가 겨울이다, 그러면은 해묘미는 겨울 다음에 봄이니까 앞서 나간 존재다. 그 다음에 이 사유축은 이 겨울 되기 전 아직 가을이니까 후배다, 이런 개념을 머리에 집어 넣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되는 이 인호술은
얘는 여름이고 난 겨울이니까 서로 어떤 섞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활동성이나 방향성이 좀 다른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 12신살이 이제 이런 논리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앞서 가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노는 그룹인지, 아니면 동지가 되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많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따질 때는 이제 일주 기준으로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병신 일주다 그러면은 이게 신자진 그룹이니까 이 해묘미가 그 선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유축은 후배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 후배는 제압하고 컨트롤하기가 쉬운 상대가 되잖아요. 지배하고 컨트롤하기가. 그런데 이 선배는 내가 지배하고 컨트롤하기가 힘든 상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후배가 많이 있다는 거는 다루고 컨트롤하기가 쉬운 상대,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 여기 선배가 많다는 거는 내가 그 눈치 보고 이렇게 떠받들어야 되고 이런 상전이 많은 형태가 있다는 거를 의미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나 성향적으로나 좀 여유롭기가 힘든 상황을 의미를 하죠. 이 선배 단계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은 이게 친구 그룹이고 여기가 후배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삼을 때 이게 그 기준이 된다면 그런 거예요. 친구, 여기는 선배. 여기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면 돼요. 반대.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제 이 후배가 뭔지 선배가 뭔지 반대되는 그런 그 사람 속성이 뭔지를, 이제 경쟁자가 뭔지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쟁자 속성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반대되는 입장이다, 나랑 좀 잘 맞지 않다, 섞여가기 힘들다, 오래 뭔가 지속시키기가 힘들다, 서로 방향성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이런 형태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12신사를 이해를 하는데 이게 큰 틀이에요. 이게 이런 개념으로 이 글자 하나하나에 부여되는 이 신살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알아보고, 중심이 어떤 글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해보게요. 그래서 이 12신사 논리는 사준에 있어도 같이 적용이 되는 개념이고, 이 운에서 들어올 때, 세운에서 들어올 때, 이럴 때도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12신사를 보는 방법, 찾아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12신사를 보는 방법이.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보는 방법이 연지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연지로 보는 방법. 그래서 연지로 보는 방법을 한다면은, 지금 연지가 지금 해잖아요. 해면은 어딨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런 사주가 있다 하면은 12신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지금 해묘미가 연지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지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그 친구 그룹이 되는 거예요. 친구 그룹. 그러면은 해에 속하는 해묘미가 친구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해, 돼지, 토끼, 양띠가 그 친구 그룹이 동지 그룹, 맘먹어도 뭐 괜찮은 그룹, 잘 맞는 그룹, 방향성과 목표 지향성이 비슷한 그룹이 똑같은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다. 그래서 그 4살 차이에요. 4살 차이. 이게 다 4살 차이, 8살 차이. 그래서 이제 궁합을 따질 때 4살 차이가 좋다는 게 이 12신살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12신살이 같게 움직인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반할살 방향이나 어떤 안 좋은 그런 육해살이나 이런 겁살을 만나는 게 이제 똑같다. 그래서 좋은 것도 똑같고 안 좋은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인생 방향이나 그 사람이 추구하고 하물며 그 잠잘 때 방향이나 어떤 집의 풍수 지리를 볼 때도 좋은 쪽 방향이 똑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12신살 자체로 그 자는 방향, 공부하는 방향, 집의 그런 출입문 입구나 뭐 이런 것들도 싹 이 12신살로 볼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게 다 이 4살 차이는 같게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좋고 나쁨이. 그래서 친구가 좋고, 그 다음 4살이 좋고, 그 다음에
8살 차이가 이게 딱딱 맞는다는, 그 다음에 이제 12살 차이면 또 동갑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연지 기준으로 보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로 12신사를 볼 때는 연주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연주로 봐야 된다. 연주 기준 12신사를 돼 있죠. 연주 기준에서 이제 그 돼지가 호랑이를 만나면 망신살, 여기 망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룹이 망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돼지가 이 신을 만나면 이제 겁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겁살. 그러니까 그 후배다 이 얘기예요. 겁살은 후배다. 이런 형태.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축토를 만나면 이 돼지가 여기 그 월살, 여기 월살 됐죠. 그래서 이게 연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2신살이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세력 보면은 뭔가 이게 12신살에 막 이것저것 막 써져 있어요. 그게 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만세력에서는 다 띄워놓는 거예요. 다 띄워놓는. 근데 연주 기준으로 이 그 월살, 겁살, 망신살, 지살 현상이 가장 좀 활발하게 강력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주 기준으로 12신사를 봐요. 일주 기준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아까는 얘가 어떤 자기 그룹, 장성살 그룹이 자기 그룹이 되거든요. 장성살 그룹이 장성살 대빵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신금으로 되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지죠. 신금이 어딨니? 신금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장서살 그룹이 돼요. 아까는 얘네였잖아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여기 인호술이 지금 역마 관계가 지금 매끄럽지 않다. 깨지기 쉬운 형태다. 뭔가 붙어서 함께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화목하기 힘든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충의 해석과, 그러니까 충이라는 건 삼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12신살도 삼합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논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충의 신살이 발생을 하면서 12신살로는 역마다. 그러니까 역마라는 거는 계속 움직인다, 떨어져 나가면서 활동한다, 변화한다, 뭐 이런 형태의 특징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모 자리에 있잖아요. 부모 자리. 나랑 부모가 역마 관계다. 서로 붙어 살아가고 함께 하기에 힘든 상황이다. 잘 안 맞다. 이렇게 되는, 그런 세월이 짧다. 이렇게 가는 거죠. 붙어 있으면 좀 잘 안 맞고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이 악화되기가 쉽고, 떨어져서 각자 길을 살아가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붙어서는 행복하고 화목하기 어렵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 그 반대되는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선배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고 이거는 잘 안 맞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기준에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망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배 개념이죠. 선배 개념. 그래서 이 편관이라는 애가 선배 개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조상 자리니까 내가 조상한테는 굴복하고 조상을 따라가고 조상을 좀 떠받드는 형태로 내 선배가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어려워하고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쩐지 모르게 부모님 형태랑은 좀 잘 안 맞다. 떨어져야 돼, 좀 편하다. 뭐 이런 형태로 가는 논리.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조상한테는 내가 주도권을 줘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 부모님한테는 서로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고 티격태격하는 형태로 가기가 쉬운 구조,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 여기 이 자식 자리를 보면은 사회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후배, 내가 다루고 컨트롤하기가 아주 만만하고 쉬운 상대.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나 인생이 훤히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 사회축 그룹 후배의 이 금국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가을을 지나와 봤기 때문에 가을의 느낌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선배니까 느낌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직 나는 봄을 느껴보지를 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자식 같은 경우는 나의 후배 개념으로 내가 좀 컨트롤하고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자식을 이끌어 나가고 키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이 후배라는 거는 좀 나를 좀 앞서가고 뛰어 넘어가는 에너지 좀 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나보다 앞선 에너지가 탑재가 안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12신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2신살의 묘미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하여튼 그 해석 도구에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필요성이 많은 도구예요, 12신살이.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각자 글자의 특징들이 다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고, 요런 식으로 이 일주기주 신사를 보는 개념이 있다. 이거를 좀 설명드리는 거죠. 12신살은 굉장히 유용한데 써먹기가 힘들어요. 써먹기가. 그래서 이 12신살을 공부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12신살이 잘 맞아요. 직접 한번 써먹어 보세요. 논리를 배워가지고 직접 써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고 빡세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써먹기 쉽게 이제 계속 설명을 하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쉽게 써먹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부모가 이제 선배라면 부모님한테 이제 자식이 좀 이끌려 다니고 컨트롤 당하는 형태로 좀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순 방향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선배가 되고 이 부모 자리가 후배가 돼버리면 내가 어떤 부모가 됐던지 형제가 됐던지 좀 그 무시하고 아래로 보고 깔보면서 내가 주도하고 이끌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해져요. 그러니까 좀 부모와 어떤 형제 간에 좀 자기가 주도하고 이끄는 상황이 아니면 유정한 관계가 좀 잘 안 되겠죠, 형상이. 그런 형태로 조금 간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좀 자식이면 부모한테 항상 주도권이 좀 적은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엄청 성장을 하고 커가기 전까지는. 근데 그거를 그 역모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현상이 이제 논리를 펼쳐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모를 한다, 반란을 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이런 구조는 이제 그 부모랑 충관계인데 이게 지금 충이 아니라 여기 지금 사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사화 그룹에서 이 신자진이 망신살 그룹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유축 그룹에서 신자진이 망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자진이 선배가 되고 이노슬이 후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부모님이 후배가 되고 내가 선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부모님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지원, 어떤 상속, 이런 것들이 좀 당연하다, 내가 별로 고맙지 않다,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고, 또 이 부모의 그런 그 상속이나 증여나 어떤 혜택 보상을 내가 주도적으로 좀 강제성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좀 빨리 끌어다 쓰려고 하는 그런 성향,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는 성향, 이런 그 반란적인 행동 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위치를 그대로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후배 개념이니까 내가 부모님을 좀 그 어려워하고 어떤 배울 점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쓰기보다는 좀 아래로 보고 깔보고 그럴 수가 있겠죠. 쉽게 보고 성장을 해갈수록 이런 에너지가 발생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게 선배 후배 개념이 다양하게 이제 폭넓게 해석을 하는데 중요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일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연주 기준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건 이 조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부여받은 이런 에너지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장성살 에너지가 부여됐는지, 이 도화살 에너지가 부여됐는지, 어떤 육해살 에너지가 부여됐는지,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 건 이 연주 기준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주 보면 연주 기준으로 신사를 보면은 이 연주 자체가 지살이 되고, 여기가 그 망신살이 되고, 이게 그 겁살이 되고,
이게 축토가 이제 월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이 12신살의 특징은 연주 기준으로 봤을 때 강하게 나타나고, 일주 기준으로 해서 이 망신, 역마, 지살, 반환살 이런 특징 보다는 일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논리가 훨씬 더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합 기준으로 보는 12신살이 있어요. 병화의 그 삼합이 예전에 이 삼합 공부를 할 때 다 이거 했던 건데, 병화의 삼합을 보면은 병화는 화잖아요. 화. 그러면은 얘는 인호술이 자기 삼합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인호술이 자기 삼합. 그러니까 일간 기준으로 보는 신살이죠. 그래서 일간이 어디 삼합에 소속이 되어 있냐. 그래서 이 병화랑 무토는 같이 묶여 다니잖아요. 화토동법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인호술이라고 하는 인호술이 자기 삼합 그룹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장성이 되고, 여기 술토가 화계가 되고, 여기 인목이 지살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 병화랑 무토는 삼합 기준으로 인호술이 지금 자기 그룹이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일간 기준으로 보는 12신살. 그 병화한테는 똑같이 그 인목이 지금 지살이 되죠. 지살. 왜냐면 인호술이 자기 삼합이잖아요. 인호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인호술이 자기 삼합이 되는 거예요, 이 병화는. 그래서 지금 화국이 자기의 그 삼합이 되니까, 이게 지금 여름이니까 가을이 선배고요, 여름이니까 봄이 후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간 기준으로 보는 12신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12운성이랑 조금 비슷해요. 12운성. 어떤 성향, 성격적인 부분에 좀 많이 나타나는 신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주 기준의 12신살 같은 경우는 아까 이 그 12신살 특징에 대한 강력하게 어떤 그런 성향, 성격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주 기준으로 보는 거는 내 기준으로 후배인지 선배인지 반대 개념인지 이걸 보는 거라고 했고, 근데 일간 개념은 약간 12운성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장성살이 제왕지와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고요. 장성살이. 그 다음에 도화가 약간 목욕지 성향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면은 경금을 갖다 놓으면은 경금이 지금 유금에서는 그 제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바로 서려고 하고 자기가 대장을 하려고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게 제왕이잖아요. 제왕이 가장 바로 서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리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성과 비슷한 개념, 장성과 제왕이 지금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 성향, 성격이, 성격적으로. 그래서 일간 기준 12신살은 12운성의 그런 성향, 성격적인 부분을 강하게 나타나는 형태다. 그래서 제왕지가 없어도 장성살이 있으면 일간이 약하더라도 환경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좀 그 주도권을 가지고 대장, 리더 기질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우화를 만나면 도화살이 되잖아요. 지금 후배니까 이 사유축 기준에서. 근데 이게 지금 경금이 우화를 만나면 목욕지가 되잖아요. 목욕지. 그러니까 이 목욕지의 성향과 도화살이 좀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꾸미고 막 끼부리고 뭐 이런 속성이 이 목욕과 도화가 비슷한 개념이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살 같은 경우는 장생지가 되는데, 이 장생지 자체가 어떤 이게 애기다 보니까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활발한 그런 성향이 좀 나타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지살이랑 장생이 이제 막 태어난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지 양지에서 가만히 이렇게 묶여 있다가 장생지로 뽕 튀어나오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 지살이 준 역마에 해당하는데, 이 장생도 가만히 포대기에 싸져 있다 튀어나오면서 그게 지살, 뭔가 움직인다, 활동해진다, 활동력이 살아난다, 이런 형태의 의미를 해가지고 이 장생지와 지살이 이 성향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12신살을 활용할 때는 이 일간 기준의 12신살은 이제 12운성의 성격 성향이랑 비슷하게 이제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 기준은 나로 인해서 선배인지 후배인지 반대인지 이 개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연주 기준은 각각의 이 부여되는 이 12신살의 어떤 월살, 겁살, 망신살, 지살에 부여되는 그런 성격, 성향, 특징, 들을 강력하게 좀 이 사주팔자에 나타나는 그런 구조다. 이런 거를 개념을 하니까 이 12신사를 볼 때는 절대적으로 연지 기준으로 이 12신살의 그 개념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지 기준으로 관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일간 기준으로는 12운성과 비슷하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성향적인 걸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하죠? 12신살이 그래서 힘들어요. 써먹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신살은 생각하고 풀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자의 이 겁살, 도화살, 반한, 지살, 장성, 화계, 망신, 육회, 천살, 역마, 제살, 월살 이 개념은 이제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하루씩 하나씩 하는 걸로 하고